살다 보면 누구나 그런 날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만나 이런저런 대화를 나누고 돌아오는 길에 왠지 모를 공허함과 찝찝함이 밀려오는 날 말입니다. 무엇이 잘못된 건지 딱 꼬집어 말할 순 없지만 내가 내뱉은 말들이 자꾸만 머릿속을 맴돌며 마음을 무겁게 짓누릅니다. 상대를 믿고 꺼낸 나의 성공 이야기가 시기심 섞인 비수가 되어 돌아오고 위로받고 싶어 털어놓은 개인적인 사정들은 어느새 가벼운 가십거리가 되어 나를 괴롭히기도 합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말을 했다는 자책과 나를 너무 많이 보여주었다는 뒤늦은 후회는 늘 우리를 따라다닙니다. 우리는 왜 늘 말하고 나서 후회하고 침묵하지 못해 상처를 입는 걸까요? 독설가이자 염세주의자로 불리는 철학자 쇼펜하우어는 인간 관계의 고통 대부분이 말에서 시작된다고 보았습니다. 그는 침묵의 가치를 논하며 이렇게 강조했습니다. 말하는 것은 지식을 나누는 것이지만 침묵하는 것은 지혜를 얻는 것이다. 우리는 흔히 자신을 드러내고 증명해야만 가치가 올라간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쇼펜하우어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그는 오히려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얻는 이득이 훨씬 크다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가 평생을 두고 실천했던 침묵의 지혜는 이 한 문장으로 압축됩니다. 사람은 말을 하지 않음으로써 미련함을 숨길 수 있고 말을 아낌으로써 품격을 드러낼 수 있다. 지혜로운 사람은 자신의 패를 함부로 보여주지 않습니다. 내가 내뱉은 말은 누군가에게는 시기의 대상이 되고 누군가에게는 나를 공격할 치명적인 약점이 되기 때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우리가 그 무엇도 함부로 드러내지 말아야 할 이유를 그에 져서 소품과 부록을 바탕으로 정리해 보려 합니다. 침묵이 어떻게 우리 삶을 지키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는지 그 차갑고도 날카로운 쇼펜하우어의 지혜를 함께 나눕니다. 당신의 우월함은 누군가에게 모욕이다. 쇼펜하우어는 인간의 본성에 대해 아주 냉혹하게 말합니다. 그는 인간에게 있어 타인의 우월함을 목격하는 것만큼 견디기 힘든 고통은 없다고 말합니다. 인간은 본능적으로 상대의 탁월함에서 자신의 무능함을 발견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무심코 내뱉은 자랑은 상대에게는 단순한 정보가 아니라 자신의 초라함을 확인시켜주는 고통스러운 공격이 됩니다. 자랑은 단순히 사실을 전달하는 행위가 아닙니다. 그것은 듣는 사람의 감정을 가장 깊은 곳에서부터 건드리는 일입니다. 내가 나의 성과를 말했다고 해서 상대가 그것을 온전한 성과로만 받아들이는 것은 아닙니다. 그 말이 들리는 순간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본능적인 비교가 일어납니다. 자기 위치를 함께 계산하게 되고 축하와 불편함이 같은 자리에서 어지럽게 뒤섞입니다. 이 현상은 관계가 가까울수록 더 민감하게 나타납니다. 먼 곳에 있는 위인보다 매일 마주하는 사람의 자랑이 훨씬 더 큰 자극으로 전달되기 때문입니다. 자랑이 반복되면 관계의 온도는 조금씩 달라집니다. 당장 눈에 띄는 갈등이 생기지는 않더라도 미세한 긴장이 축적됩니다. 문제는 말하는 사람은 그 변화를 거의 느끼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듣는 사람의 마음에는 작은 균열이 남습니다. 타인은 당신의 우월함을 보며 자신의 부족함을 떠올리고 그 불쾌함을 지우기 위해 당신의 흠집을 찾아내려 할 것입니다. 자랑은 관계를 빠르게 무너뜨리지는 않지만 이토록 조용히 적을 만듭니다. 모든 자랑의 뿌리에는 내가 너보다 낫다는 서열 확인과 상대적인 우월감이 깔려 있습니다. 본인 자랑은 물론이고 배우자나 자식 자랑 역시 결국 나의 확장된 자아가 이만큼 훌륭하다는 것을
증명하려는 욕구에서 시작됩니다. 쇼펜하우어는 이것을 나의 가치를 타인의 눈에서 찾으려는 심리라고 말합니다. 스스로 내면이 꽉 찬 사람은 남의 인정이 필요 없지만 내면이 공허한 사람일수록 타인의 부러움을 통해 자신의 우월함을 확인받으려 합니다. 우월함이란 반드시 비교 대상이 있어야만 존재합니다. 즉, 누군가에게 자랑을 하는 행위는 듣는 상대방을 나보다 열등한 위치에 강제로 세워두어야만 성립하는 아주 잔인한 행위인 셈입니다. 그러니 자신과 가족의 자랑을 함부로 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상대의 존경을 사는 일이 아니라 도리어 당신과 당신의 가족을 타인의 질투에 노출시키는 해로운 일이 될 뿐입니다. 당신의 성취를 타인 앞에 지나치게 전시하지 마라. 쇼펜하우어는 타인의 성취를 바라보는 인간의 본심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들은 타인의 성공 앞에서는 본능적인 시기심을 느낀다. 그러니 자신의 성공에 대해 침묵하십시오. 그 어떤 미사역으로 포장하더라도 인간의 마음 깊은 곳에는 타인의 성공을 나의 패배로 받아들이는 본능이 숨어 있습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취를 전시하는 것은 타인의 시기심이라는 불꽃에 기름을 붓는 것과 같습니다. 우리는 보통 기쁜 일이 생기면 주변과 나누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당신이 성공의 기쁨을 꺼내놓는 순간 주변의 공기는 미묘하게 변합니다. 겉으로는 축하의 말이 오가겠지만 그들의 속마음은 다를 수 있습니다. 타인의 성공은 곧 나의 초라함을 확인하는 거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타인의 불행을 보며 자신의 안녕에 안도하고 심지어 남몰래 묘한 위안을 얻기도 합니다. 이것이 인간의 감춰진 본성입니다. 당신의 성공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의도하지 않아도 상대방은 저절로 자신의 위치와 당신의 위치를 비교하게 됩니다. 응원의 말은 빠르게 나오지만 마음속 계산은 더 오래 남습니다. 조건을 따지고 차이를 재고 서로의 거리감을 측정하기 시작합니다. 이 점에서 쇼펜하우어는 인간이 타인의 성취를 결코 순수하게만 받아들이지 못한다고 보았습니다. 사람은 타인의 기쁨을 함께 기뻐하기보다 오직 자신의 처지와 비교하며 시기심의 제물로 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의 성공을 알리는 행위는 상대의 열등감에 불을 지르는 위험한 도발이 될 수 있습니다. 그것은 관계의 균형을 흔들고 보이지 않는 긴장을 만들어냅니다. 조용히 이룬 성과는 불필요한 질투를 사지 않으며 말하지 않은 성공은 불필요한 경쟁을 불러오지 않습니다. 당신의 성공이 오직 당신의 잘난 점 때문이라고 내세우지 않는 것이 현명합니다. 사람들은 당신의 노력을 인정하기보다 당신의 특별함을 시기할 것입니다. 성공했을 때 침묵하는 것, 그리고 당신의 성취를 굳이 드러내지 않고 겸손하게 머무는 것만이 그 성공을 온전히 지켜내는 유일한 비결입니다. 조용한 성공이 당신의 삶을 더 오래 안전하게 지켜줍니다. 나의 비밀은 나의 포로다. 그러나 내가 그것을 누설하면 나는 그것의 포로가 된다. 자신의 속내를 타인에게 말하는 순간 당신은 그 사람의 노예가 됩니다. 많은 사람이 친밀함의 표시로 자신의 깊은 속마음을 털어놓곤 하지만 쇼펜하우어는 이를 엄중히 경고합니다. 당신이 속내를 누설하는 순간 당신의 평화는 상대방의 손아귀로 넘어갑니다. 상대방이 그 비밀을 어디에 발설하지는 않을지, 나를 어떻게 판단할지 끊임없이 눈치를 보며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결국 나의 약점을 공유한 상대에게 심리적 주도권을 완전히 빼앗겨 버리는 셈입니다. 속내를 털어놓는 행위는 흔히 깊은 신뢰의 증거로 여겨집니다. 상대방을 믿고 있다는 신호이자 심리적 거리를 좁히려는 시도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진솔할수록 관계가 단단해진다고 생각하며 숨김없는 대화가 깊은 신뢰를 만든다고 믿습니다. 하지만 관계는 생각보다 고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가까웠던 사이도 멀어질 수 있고, 같은 편이었던 사람도 언제든 다른 입장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 관계가 달라져도 한번 내뱉은 속내는 상대방의 기억 속에 그대로 머물러 있습니다. 상황이 달라진 뒤에도 그 정보는 사라지지 않습니다. 오늘의 고백은 내일의 자료가 되고, 관계가 바뀌면 그 말에 대한 해석도 바뀝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자신의 속마음을 쉽게 밖으로 드러내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상대방을 믿고 무심코 드러낸 속마음이 언젠가 당신의 목을 겨누는 무기가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누군가와 가까워지고 싶을 때 가장 먼저 속마음을 꺼내 보이지만, 그것은 상대에게 나를 조종할 수 있는 리모컨을 넘겨주는 것과 같습니다. 속내를 드러내지 않는 것은 변화무쌍한 인간관계 속에서 나를 지키기 위한 가장 확실한 방어책입니다. 그러니 나를 휘두를 수 있는 열쇠를 남에게 함부로 쥐어주지 마십시오. 나의 생각은 내 안에 머물 때만 나의 것이고, 입 밖으로 나가는 순간 타인의 무기가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신중한 사람일수록 마음의 중심부까지는 쉽게 말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사람은 마음속에 단단한 빗장을 걸어두고 침묵으로써 자신의 존엄을 지켜냅니다. 적이 알아서 안 될 일은 친구에게도 말하지 마라. 아무리 친한 친구라도 당신의 사생활을 다 알게 해서는 안 됩니다. 그가 언제 적이 되어 그 정보를 무기로 쓸지 모르기 때문입니다. 개인적인 사정에 대한 말은 대개 위로를 기대하며 시작됩니다. 나의 어려움을 이해받고 싶고 따뜻한 공감을 얻고 싶어서 꺼내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한 번 밖으로 나온 말은 말한 사람의 통제 안에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나의 하소연은 듣는 사람의 기억 속으로 옮겨가고, 그 기억은 다른 대화 속에서 다시 등장하기도 합니다. 말은 자리를 옮기면서 형태가 조금씩 바뀝니다. 강조점이 달라지고 톤이 바뀌며 타인의 의도가 덧붙습니다. 결국 맥락이 잘린 말은 원래의 의미와 다르게 들리게 됩니다. 맥락 없이 전달된 말은 전혀 다른 뜻으로 변질되고 사람들의 입을 거치며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갑니다. 내 입을 떠난 말은 더 이상 내 것이 아닙니다. 사람들의 입을 거칠 때마다 제멋대로 왜곡되어 결국 처음과는 전혀 다른 소문이 되어 돌아올 뿐입니다. 쇼펜하우어는 바로 이 점 때문에 자신의 형편과 사정을 쉽게 말하지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말은 남고 관계는 변하기 때문입니다. 비밀이 없는 사이라는 말만큼 어리석고 위험한 착각은 없습니다. 관계가 유지될 때는 문제가 되지 않던 말도 관계가 틀어진 뒤에는 당신의 목을 조르는 가장 날카로운 칼날이 되어 돌아올 수 있습니다. 지금의 친밀함이 영원할 거라 믿고 털어놓은 개인적인 사정들이 훗날 당신을 공격하는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타인은 당신의 불행을 진심으로 걱정하기보다 그 사정을 통해 당신의 약점을 파악하고 은밀한 우월감을 느끼곤 합니다. 그러니 친밀함이라는 최면에 취해 당신의 약점을 노출하지 마십시오. 힘든 사정을 남에게 털어놓는 것은 위로를 구걸하는 행위일 뿐이며 결국 나를 공격할 빌미만 제공하게 됩니다. 말은 일단 입을 떠나면 내 통제를 벗어나며 그 결과는 결코 되돌릴 수 없습니다. 그래서 신중한 사람일수록 자신의 사정에 대해 길게 설명하지 않습니다. 오직 침묵만이 당신을 미래의 배신으로부터 구원할 것입니다. 말은 허용이고 침묵은 신중함이다.
말에는 즉각적인 만족이 따릅니다. 무언가를 표현했다는 해소감이 있고 이해받았다는 짧은 충족감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만족은 대개 찰나에 머물 뿐입니다. 반대로 침묵은 즉각적인 보상이 없습니다. 오히려 하고 싶은 말을 삼켜야 하는 답답함과 당장의 해소감을 포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따를 뿐입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 차이는 명확히 드러납니다. 말은 순간을 가볍게 만들지만 침묵은 사람을 오래도록 지켜줍니다. 쇼펜하우어는 우리가 끊임없이 말을 하려 애쓰는 이유가 타인의 시선에 묶여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습니다. 쇼펜하우어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침묵하는 법을 배우는 것은 온전한 나 자신으로 남기 위한 유일한 길이다. 표현의 욕구는 인간의 자연스러운 충동이지만 자기 보존은 지혜로운 선택의 영역입니다. 침묵을 선택한다는 것은 타인에게서 멀어지는 고립이 아닙니다. 그것은 타인의 인정이라는 굴레에서 벗어나 내 삶의 주도권을 오직 나만이 쥐겠다는 단호한 결단입니다. 타인과 연결되고 싶어 자신을 드러내는 허영을 버릴 때 비로소 남들의 변덕스러운 시선에 휘둘리지 않고 나만의 중심을 지킬 수 있습니다. 쇼펜하우어가 우리에게 남긴 지혜의 핵심은 명확합니다. 타인에게 기대를 거는 대신 침묵을 선택하십시오. 그것이 자신의 품격을 높이고 스스로를 지키는 가장 현명한 길입니다. 침묵은 소극적인 자세가 아닙니다. 오히려 상황을 관찰하고 관계를 읽고 말의 무게를 아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단단한 선택입니다. 자랑을 삼가고 성공을 과시하지 않으며 속내와 사정을 함부로 드러내지 않는 것. 그것은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기 위한 최고의 전략입니다. 생각나는 대로 다 뱉는 것은 솔직함이 아니라 경솔함입니다. 자신을 지킬 줄 아는 사람은 말을 아껴 단단한 경계를 세웁니다. 그들은 침묵을 통해 자신의 힘을 보존하며 타인에게 휘둘릴 여지를 주지 않습니다. 말하는 것은 후회를 남기지만 침묵하는 것은 결코 후회를 남기지 않습니다. 침묵은 스스로를 온전히 지켜내기 위한 가장 고귀한 방식입니다. 그 무엇도 드러내지 마십시오. 그 침묵이 결국 당신을 지킬 것입니다. 오늘 나눈 지혜가 당신을 지키는 단단한 힘이 되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